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24년도 근로복지공단 채권 추심 전문가 과정 2급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좀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OX 문제 3문제와 객관식 15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 2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OX 지문 3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저생계비, 그죠?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되나요? 생계비 압류했을 때 금지가 되는 부분은 185만원이죠, 그죠? 185만원. 자, 이하이다. 어떻습니까? 이하가 아니라 185만원 미만이죠, 그죠? 미만. 그리고 전부명령인 경우에 이렇게 전부명령인 경우에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 송달시에 확정된다. 어떻습니까? 틀렸죠, 그죠? 제3채무자 송달된 시에 확정되는 게 아니라 송달되고 채무자한테도 송달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시로 소급한다. 송달시로 소급한다. 이렇게 많이 봤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채무가 있고 이렇게 주채무자가 있고 보증인이 있다. 그랬을 때 주채무에 따라서 이렇게 부종성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보증채무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법 개내생법에 보면은 567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종성에 예외 규정을 둔다 그랬죠. 예외 규정을 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채무가 면책받더라도 보증인이 면책되지 않는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1, 2, 3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그죠? 이렇게 거치게 되어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서는 이 세 개 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그러나 가압류인 경우에는 그러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그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기억나십니까?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이렇게 가압류 결시결정 등기를 한다. 등기를 하면은 이 등기가 됐을 때는 천년만년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언제부터 새롭게 시작하죠? 가압류가 말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된다. 그 다음 본안소송에서 본안소송 소재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죠? 갑이 을에 대해서 채무부존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을이 이제 응소하게 됐을 때도 응소가 받아들여진 때, 이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승소했을 때도, 그죠? 이 부분도 배웠었고, 강제집행에서, 그죠? 부동산 강제집행 기억나십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1, 2, 3라 그랬죠? 188조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받는 사람 누구? 정가우,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 그랬죠. 압류 효력이 있으니까, 그죠? 대신에 재산 명시 신청, 이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한정승인 관련해서 자, 갑이 이렇게 있었고
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됐네요. 그죠?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 A, B, C, D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 피상속인이죠. 그죠? 그래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죽은 사람의 채권자 상속 채권자라 불렀고, 상속인의 채권자를 고유 채권자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용어 확실히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 B, C, D 상속 등기를 격려하고 나서 큰오빠 A가 KB에 건재당 설정 등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한정승인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느냐? 부정소비에 해당하면 한정승인 효력이 없고 단순 승인된다 그랬죠. 대신 그러나 판례는 이렇게 건재당 설정 등기를 한다 하더라도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집행공탁, 채권집행 많이 했었죠. 그죠? A가 있었고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있었는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는 거죠. 그죠? 248조 248조 집행공탁을 합니다. 세 가지가 없어진다. 그죠? 뭐가 없어지죠? 이렇게 B가 C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피압류 채권이죠. 이게 소멸하고 집행은 종료된다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가 소멸된댔죠. 먼저 B가 C한테 갖고 있는 채무가 소멸하고 집행은 종료된다 그랬어. C가 B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하던 채무도 소멸하고 이렇게 압류된 것도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공탁이 이제 된 이후에 이제 문제는 이게 공탁 이후에 B의 다른 채권자 갑을 병정 중에 뭐 일부가 이렇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취하한 경우, 취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집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죠? 공탁돼 버리면 집행이 종료되기 때문에 취하를 할 수 없다. 대신에 이렇게 샷다 내려간 이후에는 배당받는 부분에서 갑이 취하를 했다면은 배당금 수령 포기가 된다 그랬죠. 수령 포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 공탁한 이후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말씀드렸고, 피압류 채권 소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피압류 채권 소멸 언제 소멸한다 그랬죠? 1번 압류가 취하되면 소멸한다 그랬죠. 그죠? 지금 공탁된 이후에 압류 취하되는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죠. 그죠? 취하. 그 다음에 추신금을 지급한다. 즉 C가 공탁을 안하고 이렇게 추신금을 A한테 지급한다. 이랬을 때 피압류 채권 소멸한다 그랬고, 방금 본 것처럼 공탁 시에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압류가 경합됐을 때, 압류가 경합되면 집행채권 소멸하나요? 소멸하지 않죠. 그죠?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고 이렇게 공탁 사유가 된다. 누가 청구를 하면 공탁 의무를 갖는 거지, 압류가 경합됐다고 해서 피압류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 우선 변제권. 자, 88에서 정가우는 배당 요구해야지만 배당받는 사람인데, 이 우선 변제권 중에 임금인 경우 이제 관한 문제입니다. 임금 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 요구한다. 자, 이렇게 정본을 갖고 배당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원금하고 이자가 붙겠죠. 원금만 우선 변제 받는 거고 지연 이자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로자가 있고 회사가 있고 금보고 있다. 금복이 이렇게 최단금을 지급했다. 최단금을 지급했을 때도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 해야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자 정과 우 해가지고 우선 변제 신청을 할 때 자 대표자 선임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용되느냐?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대표자 선임할 게 아니라 법원에 선정 당사자를 선임했을 때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그죠? 가압류했다.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가압류를 이제 근로자가 했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 없어도 그죠? 없어도 148조 3호에 보니까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한 사람은 당연히 배당받는다. 당연히 배당받는데 이제 임금은 우선 변제 받아야 되죠. 우선 변제는 이렇게 배당표 확정실까지만 소명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압류경합의 요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경합의 요건은 이렇게 피압류 채권이 이렇게 압류가 경합됐죠, 그죠? 경합되는 요건은 첫 번째로 복수에 압류가 있어야 되죠. 여기다 압류 이렇게 복수의 압류가 있어야 되고 피압류 채권이 동일해야 되죠. 피압류 채권이 동일해야 되고 집총과 피총 중에 집총이 커야 된다. 이 집행채권의 총액이 커야 된다. 그 말씀 드렸고요. 근데 이제 갑이 가압류를 했다. 이렇게 갑이 먼저 채권 가압류 했다. 그럼 송달되죠, 그죠? 송달된 다음에 갑이 의뢰돼서 1, 2, 3 가압류하고 본안소송 제기한 다음에 강제 집행한다. 강제 집행할 때도 다시 이렇게 압류 및 추심 송달된다 그랬죠? 압추가 송달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하고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라도 갑이 동일한 사람이죠. 동일한 사람이라도 가압류와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 경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하진 않을 거고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은 객관식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생계비가 185만원 생계비라 그랬죠? 그런데 을이 사망했어. 사망했을 때 생계비니까 그죠? 사망하면 생계비가 필요 없죠? 그때 이때는 생계비에 대한 내용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압류만 있습니다. 그죠? 가압류만 있어요. 가압류만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248, 291 공탁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변제공탁이라 그랬죠? 변제공탁이라서 어떻게 되죠?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뭐가 생긴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생기고 돈 받을 사람 공탁금 출급 청구권, 돈 낸 사람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야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만 있는 상태에서 공탁이 되면 변제 공탁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가압류 효력이 이렇게 미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샷다는 안 내려간다 그랬죠, 그죠? 샷다는 안 내려간다. 원래 샷다는 안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 2, 3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이렇게 거치는데 을이 파산 선고를 받는 거죠. 그러면 파산 선고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실효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압류 후에 새롭게 들어오더라도 금지가 된다 그랬죠.
까지 설명을 드렸고, 채권 집행에서는 전부 명령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금복이 전부 명령을 이제 한 거죠, 그죠? 전부 명령을 해서 일주일이 지나면 이 채권이 확정이 된다 했습니다. 그럼 확정이 되면 이렇게 딱 가버리죠, 그죠? 확정된 이후에 파산 선고가 났다. 그럼 이미 집행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이 돈을 가져가는 거지 파산관계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갑이 이제 가압류를 했죠. 가압류를 해가지고 개인회생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나가지고 이게 말소가 돼버렸어요. 말소가 됐을 때 실무상 인가가 법에는 인가시 효력은 소멸한다 돼 있지만 먹튀 사건 때문에 최근 경량이 말소하려고 그러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허가 없이, 그죠? 허가 없이 이렇게 말소된 경우에 이걸 살리는 방법, 말소 회복하는 방법 뭐죠? 말소 회복하는 방법은 16조 집행2라고 했습니다. 그죠? 16조 집행 2를 해야지 살아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88조 정가우죠, 그죠? 정가우인데 이 가압류는 언제죠? 가압류는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된 이후에 가압류권자는 이렇게 88조 배당 요구를 해야만 되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가 된 사람은 148조 3호에 따라서 당연히 배당받은 사람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또 148조에 있는 사람 이거 두 개, 가압류가 경매개시 전에 됐느냐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됐느냐, 이걸로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금복이 가압류를 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1억이에요. 1억. 청구 금액이 1억이다. 이러면은 이 가압류의 효력은 1억 범위 안에서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1억 되잖아요, 그죠? 등기부에 1억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억 플러스 이자가 붙었어. 이 2천만원 이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가압류를 하면서, 그죠? 1, 2, 3 하면서 가압류를 하면서 법원에서 1,000만원 공탁해라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온 거예요. 이 돈 어떻게 찾죠? 본안 승소 판결 받은 다음에 승소 판결 받으면은 가압류 금복이 승소했죠, 그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이 판결문 가지고 담보 취소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이 재판상 보증공탁은 법원의 명령으로 공탁을 했죠. 그럼 찾을 때도 이 회수할 때도 이 명령을 끄고, 그죠? 명령을 끄고 회수를 해야 되니까 담보 취소 결정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년도 근로복지공단 2차 평가 요약 정리를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열심히 정리한 다음에 좋은 결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